왜 자꾸 상처를 받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자주 상처를 받을까라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아마 그럴 거예요. 내 마음 막 줬을 거예요. 내 마음 하나 남기지 않고 줬을 텐데 그 사람에 대한 상처를 내가 받았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나의 어떤 상처적인 부분들을 보호할 그 어떤 준비도 되지 않도록 내 몸으로 스펀지처럼 다 흡수했다는 거예요. 흡수를 했다는 것은 경험치가 이미 없다는 거. 가슴으로 내어주는 사랑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계속 아파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 상처를 극복하게 되면 이제 이 상처에 대한 해석력이 달라져서 사랑은 아프지만 상처는 받지만 여기에 대해서 그저 내가 가슴 아픈 존재로 남아있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상처를 제대로 받으면 나는 이제 사랑 안 할 거야. 난 사람 안 만날 거야.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상처를 받은 거예요. 상처를 흡수했지만 다시 바깥으로 빠져나오게끔 했던 사랑의 연습을 건강하게 했던 사람들은 상처 받아요. 근데 다음번에 또다시 내 마음 다해서 사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면 사랑은 아프지만 사랑은 나를 아름답게 하고 사랑하는 그 찬란한 그 감정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인간에게 굉장히 유익한 시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아서 나 이제 사랑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나에게 부정의식과 심장에 대한 굳음 이런 것들이 이제 잠식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만약에 내가 이별을 했을 때 뭐 시간은 무조건 걸리겠지만 그 다음번에 사랑이 준비되어 있는데 난 이제 사람 안 만나, 사랑 안 해 라고 얘기하면 올 것도 가로막힌다는 거죠. 나에 의해서. 그리고 어떤 큐피터의 화살도 나를 향해서 바라보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큐피트의 화살도 심장에 명중할 수 있는 사람을 알아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준비가 된 사람. 네. 근데 튕겨서 나갈 바에야 굳이 운명이 나에게 걸어올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운명은 사랑을 알아보고 사랑은 삶을 걸어가게 하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이별 일기도 쓰고 또 나와 분리돼서 제3자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객관화하려고도 애를 써보고, 그래도 여전히 마음이 아픈 사람들한테는 어떤 말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이별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로 이제 과거가 되어 갈 것이고 반드시 옅어질 거예요. 상처가 옅어질 수 있는 사람은 지나간 과거 속에서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처를 극복하고 다가올 내일에 더 집중하는 사람인데, 과거부터 걸어온 나의 상처가 내일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 어떤 자본력이 결국에는 나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비롯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상처 속에 지배되고 싶진 않잖아요. 원치 않는 감정들이 내 주인이 돼서 나의 나날을, 이 소중한 나날을 해칠 수는 없거든요. 이제 알베르 까미라는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일은 나의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오늘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미 지나간 과거와 오지 않은 내일이 있지만 오늘 지금 여기가 훼손되고 이 아픔 때문에 나의 그 어떤 부분들이 잠식되다 보면 결국 과거와 미래가 다 얽혀서 나의 지금이 보존되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사람은 떠나도 사랑은 여전히 존재해요. 사랑은 우리의 살아내는 이 세상 곳곳에 존재하고 있고 나의 주변부에 막 날개를 달듯이 나를 달아주려고 내 옆을 이렇게 기웃기웃 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내 가슴속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내 안에 불신과 이별에 대한 아픔 때문에 돌처럼 차갑게 굳어져 있는 그 마음을 다시 물렁물렁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이렇게 떠나보내주고 그 사람에게 남겨진 어떤 잔재적 분노를 다 이렇게 배설하고 오롯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위해서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로운 사랑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과거 속의 경험은 앞으로의 사랑을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나의 감성과 자원이 될 수 있어요. 자양분이었다. 네. 그 과거에 지나간 사랑은 나의 성숙된 사랑을 위한 자양분이었고, 그거를 토대로 나는 더 아름답고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 거. 네. 그게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사람이 나한테 아픔을 줬지만 네. 그 아픔을 통해서 내가 인간에게 이런 아픔은 주지 않아야 되겠다는 지혜도 생길 것이고, 내가 그 상대에게 무엇을 원했던 사람인지 또 깨닫게 될 것이고, 서로의 관계 속에서 나의 불찰과 나의 모자란 부분도 스스로 보았을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내가 사랑을 받기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항상 서로 함께 순환하는 과정이잖아요.
사랑의 지혜가 어떤 경험 속에서 나에게 쌓이게 되면 그 지혜가 이제 앞으로 다가올 나의 운명의 사람에게 이렇게 순환할 수 있는 구조가 되기 위해서 가슴속에 억압과 상처에 대한 쓴뿌리를 다 바깥으로 빼고 진짜 나는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어떤 일도 겪지 않은 사람이 되어서 앞으로 다가올 사람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거죠. 내가 쓰레기라서 쓰레기를 만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포인트를 너무 크게 받아들여서 나머지의 것들을 배제하고 그냥 만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의 내성이라든지 본질적인 부분이 다 상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 속아요. 그 사람의 겉모습에. 다정한 말 한마디와 나에게 달콤하게 해주는 어떤 얘기에 마비가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전부인 것처럼. 네. 그래서 상처받는 거죠. 결국 그 사람이 내가 만났던 쓰레기와 같은 사람에게 내가 받았던 달콤한 말이 있을 거예요. 사탕 발린 말, 행동. 그것에 도취되는 결국 나르시시즘과 같은 영역이 이 사람으로부터 나에게 작용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저는 꼭 그 사람의 눈빛 속에 머물고 있는 존재 방식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제 겉모습은 멀끔하고 해도 대화가 되는 어떤 소울메이트적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지 대화 속에서 우리들은 서로를 찾아가는 것이지 어떤 성격적인 부분들 나를 뭐 공주처럼 대해준다든지 나를 같이 있을 때 재밌게 해준다든지 그 하나의 성격적 영역을 가지고 선택을 하다 보면 나중에 그 사람의 실제를 보게 되면 제가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그거는 그 사람의 아주 일부에 불과했던 건데. 네. 근데 반복적으로 또 계속 그런 사람만 찾아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자기 자신에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이렇게 학습이 됐잖아요. 이런 사람은 좀 그래, 이런 사람은 그래. 그런데 또 그런 사람을 찾아 들어간다는 것은 나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내 문제인 거다. 네, 네. 나에게 문제가 나를 있을 수 있어요. 점검해 봐야 되는. 네. 왜 그렇지? 그러면 그때는 나를 점검해야 되는 시간이 온 거다. 네, 예를 들어서 말을 되게 달콤하게 나한테 해줘요. 난 항상 거기에 약해요. 나는 그 말을 너무너무 듣고 싶은데 쏠려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다양성 속에서 우리는 이런 조화로움이 필요한데 달콤한 말 한마디에 홀릭되는 경우 나는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나의 어떤 취향이라고도 할 수 있긴 하지만 그것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이 나쁜 남자한테 홀릭되는 이유가 여자들은 또 그런 부분에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융통성 있게. 그럼 마지막으로 올바른 사랑이란 뭘까요? 올바른 사랑. 저는 사랑은 말로써 정의될 수 없는 어떤 이상학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통해서 사랑해라는 말을 전달하고 있지만 사랑해 말했잖아 라고 말하면서 내 마음속에 그 사랑이 전달되지 않는 경우를 느낄 수 있어요. 말만 사랑해. 사랑은 사랑해라는 말이 이렇게 전달되었을 때 내 가슴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진심은 들어오는 것처럼. 결국 사랑은 봄 햇살처럼 찬란하게 앉아있을 때 나도 모르게 가슴속에 훅 들어오던 어떤 기억들, 따뜻한 기억,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 무엇인데 내가 내 마음에 해석이 되지 않아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뭔가 이런 현실 같지 않은 그런 느낌들. 사랑은 정의할 수 없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사랑은 이렇게 본다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부가 반응하는 거잖아요. 내 안에 살고 있는 것. 어떤 봄 햇살을 입고 있어도 어떤 찬란한 순간을 만끽해도 나는 아무렇지 않아요. 이건 내 안에 사랑이 나의 심장이 굳어 있다는 거예요. 이 외부에서 어떤 부분들이 날아서 나에게 들어왔을 때 나와 만나면 내 안에서 반응하는 것이 사랑인데 이런 감정이 무뎌지는 거죠. 우리가 그걸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사랑은 여전히 어느 공간 속에서도 어느 세상 속에도 존재하는데 내 안에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 내부에 살고 있는 어떤 정신적인 태제가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이제 오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는 거죠. 예. 보인다는 의미도 정말 내 눈으로 증명되거나 내가 지금까지 경험 속에서 보았던 그 보는 것이 아니라 잘은 모르겠지만 여태껏 만나지 못했던 이 감정이지만 느껴지는 대로 내가 한번 걸어가 보겠다는 것. 내 가슴이 시키는 대로.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아도. 근데 중요한 것은 달콤한 말 한마디가 아니라 진짜 본질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됨됨이. 예. 내 맘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줄 수 있는 그런 사랑. 그리고
자신이 결정적으로 불리한 순간에 있을 때도, 이별의 순간에 있을 때도 성숙하게 서로에 대한 이별을 인정할 수 있는 과정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이별. 그래서 우리는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별의 의식도 중요한 것 같아요. 또 다른 사랑의 시작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요. 사람은 떠나갔지만 내 마음 안에 있는 사랑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 네. 그게 가장 성숙된 사랑을 표현하는 말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네. 이별해서 저 사람은 이제 내 옆에 없지만, 그래서 나는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떠나갔지만 사랑은 여기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사랑의 꽃에게 영혼의 물을 줄 수 있는 행위. 이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연습. 진정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사랑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법을 계속 보고자 하는 사람. 나를 알기 위해서 끝없이 나의 영혼에 물을 주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갈 수 있는, 연인 관계 속에서도 그 어떤 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사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사랑은 내가 버리거나 부정하지 않는 한 여전히 내 안에 허락된 근원이에요. 과연 사랑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사랑은 뭐 정의할 순 없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사랑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사는 꽃이라는 것. 꽃은 살아있잖아요. 네. 살아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들 수 있어요. 그래서 물을 줘야 돼요. 그런데 사랑이 떠나간 그 어떤 이별의 지점에는 내 마음이 시들시들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사는 꽃과 그 다른 사람의 가슴 속에 사는 꽃이 찢어졌기 때문에 뭔가 이제 외소진 느낌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 안에 남겨진 사랑에게 물을 주고 아껴줘야 돼요. 나 자신. 그러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나를 철저하게 보호막 속에서 있는 그 하우스 속의 꽃이 아니라 이별을 했어요. 바람을 맞았어요. 버려졌고 원치 않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도 우리는 죽지 않고 햇볕을 향해서 고개를 들고 피어날 수 있는 강인한 꽃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그 다음번의 시작도 강인하게 거침없이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인간이 생각하고 사유하고 바라보는 사랑에 대한 의식은 바로 내 마음에 물을 주는 행위인 것 같아요. 그 이별을 했다고 해서 그 상대가 내 마음속의 꽃을 꺾어서 가져가 버린 게 아니라 그냥 잠깐 시들었다고 생각하면 좋은 네. 것 같아요. 잠깐 네. 시들었으니까 이제 다시 물을 주고 영양분을 주고 햇빛을 쏘이고 해서 다시 건강하고 싱싱한 꽃으로 자라날 수 있게 잘 네. 보고 살펴주는 거. 네. 내 마음에 있는 꽃을. 네, 훨씬 더 강해지죠. 네. 왜냐면 비바람을 맞아봤기 때문에 네, 네. 훨씬 더 강해지고 훨씬 더 정열적이고 아름다워질 네. 거예요. 그 사람은 떠나도 사랑은 내 안에 살고 있는 꽃이니까. 우리들의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인간에게 처음이자 끝이 사랑에 대한 마음이잖아요. 네. 그 마음이면 모든 것이 극복이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연인 관계뿐만이 아니라 숱한 관계 속에서 이별을 하고 놓아줘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놓아주지 않으면 내 가슴 속에 들어올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자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랑은 여전히 내 안에 존재하기에 사람이 떠나도 내 안에 여전히 여기에 있어요. 다만 시들어가는 그 마음 속에 내가 조금 힘을 내면 다시 나는 생생하게 꽃이 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키우기 위해서 지금 이 이러는 영상을 거죠. 준비하는 거죠, 저희가. 네. 제대로 된 사랑을 하고 제대로 된 사랑을 받고 이 사랑이 순환할 수 있는 그 무한한 가능성, 이것은 사실 인간의 본질적인 그 가슴 속에 있는 어떤 인문학적 사유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아요. 단순히 마음만 만져주는 그런 사랑, 이별에 토닥토닥 해주는 이런 것도 물론 좋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슴 속에 살고 있는 꽃의 뿌리를 손상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근원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런 이제 수업을 준비했던 이유도 사실 그런 것들을 나누기 위한 목표가 맞죠? 목표죠. 네. 네. 근원을 찾기 위한 네. 시도입니다, 지금. 네. 당신의 꽃은 살아 있습니까?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사랑에 대한 궁금증이 근원에 대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